안녕, 인간 백모열입니다. 자,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일단 차에서 오프닝을 시작하고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이제 부엉이 백모열의 삶입니다. 부엉이 백모열의 삶. 오늘 이제 제가 오전까지 개인 업무 다 끝내고 현재 시간 오후 5시 40분입니다 이제 출근을 왜 이 시간에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쉬는 날이고 개인 업무를 봐야 되는 날에도 저를 찾는 분이 있다면 무조건 출근합니다. 진짜 제가 타지에 있지 않은 이상은. 제가 개인 출장 업무가 잦다 보니까 제가 타지에 있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찾아주시더라도 좀 안타깝게도 제가 좀 어려운 상황이 종종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김해 안에서 제가 이제 언제든지 매장을 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저를 찾아주신다면 저는 언제라도, 그게 정령 저녁일지언정 바로 튀어갈 준비를 하는 편이고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5시 40분이니까 7시부터 이제 예약이 7시, 8시, 9시, 10시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 이 늦은 시간에도 제가 뭐라고 찾아주시는 분들한테 정말 감사드릴 일이죠. 어찌 보면 이게 또 자영업의 장점이랄까요?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 아니면 늦은 시간에도 언제든지 근무가 가능하다, 언제든지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자영업 하는 입장에선 최고의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미용업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인데, 물론 이제 본인의 기술력과 마케팅도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매장에 오래 있는 선생님. 상주를 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그 사람을 저는 이기기는 정말 힘들다 생각하거든요. 절대 미용실에서는 매장에 오래 상주하는 사람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매출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의 객수라든지 이걸 따라가려면 아무래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인데, 일단 고객님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시간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나를 찾아오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생각하거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진짜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긴 했지만 근데 이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면서도 내가 얻는 게 더 많다라는 생각이라서, 물론 제가 가정이 생기고 더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생긴다면 어느 정도는 포기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생기게 된다면. 이제 비시즌 들어간 지도 어느덧 좀 한 2-달 정도 됐는데 체중을 올리는 데만 최대한 집중을 했다 보니 일단 지방량 같은 경우를 조금 체크를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긴 하다만, 일단 제 계획대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크업 자체가. 무엇보다 체중이 오르면서 지방이 좀 엄청 많이 끼지는 않았고, 대신에 이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저는 일단 내가 운동 퍼포먼스가 올라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운동 퍼포먼스 쪽으로 정말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퍼포먼스를 유지하면서 빼는 게 더 중요하긴 하다만, 일단은 제가 못 뚫었던 중량들을 이번에 벌크업을 진행하면서 시합 끝나고 나서도 이제 먹을 땐 물론 맛있게 먹고 열심히 먹지만 최대한 좀 클린하게 먹으면서 깨끗한 탄수화물 위주로 최대한 좀 체중을 올리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운동 퍼포먼스도 잘 나오고, 그리고 몸의 사이즈적인 부분이 지방이 조금씩 낌에도 불구하고 좀 밀고 나오는 느낌을 받더라고. 수분감을 잃지 않으면서 일단 최대한 감량을 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 다음 다이어트 기간을 또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잡을 예정이고, 이제 4-5개월 중에 1개월에서 이제 2개월 정도, 최대 2개월까지는 최대한 근내 수분량을 늘리는 작업을 좀 해주고 본격적인 커팅으로 한 3개월 정도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할 때 되게 길게 하는 걸 엄청 선호해요. 왜냐면은 짧게도 빼보고 길게도 빼봤는데, 짧게 빼면 확실히 드라마틱하게 뺄 수는 있어도 몸이 많이 꺼져버려. 내 사이즈를 상당히 많이 잃고 퍼포먼스도 많이 떨어지고. 근데 육체적인 고통은 그게 더 큰 것 같은데 정신적인 고통은 짧게 빼는 게 확실히 덜 하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길게 빼면은 그 두 개가 다 따라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 모든 게. 대신에 끝나고 나서, 다이어트 끝나고 나서의 그 사이즈 차이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같은 체중을 비교해서 봤을 때 너 몸이 꺼지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솔직히 내추럴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지만, 다 빼고 났을 때 그 내추럴만의 특유의 납작한 느낌 있잖아. 되게 눌러붙어 있고, 뭐 어찌 보면은 그 눌러붙은 근육 속에서 이제 약간 크리스피한 근질이 나오는 건 또 내추럴 보디빌딩의 장점일 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수분감이 많이 빠져 보이고 약간 사이즈적으로는 많이 납작해지는 그 느낌이 솔직히 좀 아쉽긴 하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해도. 근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처럼 이렇게 다이어트 기간을 최대한 길게 잡고, 제 생각인데 최대 6개월이 좀 맥시멈인 것 같아요. 이제 최대 6개월까지 잡고, 그 다음 한 달에 최소 2kg에서 최대 3.5kg까지 감량을 하는 쪽으로 저는 진행을 하는 편이고, 만약에 정체기가 온다. 근데 정체기가 초반에 왔을 때에는 조금만 하면은 금방 또 빠져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빼놓고 정체기가 온 상황에서 뭐 내가 조금 더 보고자 하는 부위에 대한 디테일을 살리기 위한 다이어트는 판단을 잘하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가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둥근 쪽으로의 디테일을 조금 더 보려다가 체중을 줄이는 데는 성공을 했어. 근데 같이 날려버린 거야. 하체를 보려다가 상체가 녹아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좀 맞물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경험이 이제서야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둥근이 나왔는데,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을 잡고자 하다가 상체도 녹이고 둥근도 약간 흐물흐물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거든요. 이제 흔히 말하는 녹는다라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다음 다이어트 때는 오히려 제가 저번 시합 체중이 76kg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메인 대회 전에는 80 정도 선상에서 시합을 한번 뛰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대회 때는 다시 제가 뺐던 체중만큼 맞추되, 디테일적으로 너무 욕심을 낸다기보다는 내 몸이 힘들어하는 소리를 잘 들으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야 제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준비 마무리했고요. 도착해서 바로 일단은 식단을 일단 이제 아침 점심 챙겨 먹었고, 새끼째를 마무리해야 돼서 새끼째 챙겨 먹고 바로 무호흡으로 시술 이제 진행할 듯 하네요. 자, 주차 완료했습니다. 바로 이제 한번 출근해 보겠습니다. 오늘 부엉이의 삶의 컨셉은 10분 만에 출근 완료했으므로 6시부터 시작됩니다. 가보자고. 출근하자마자 아주 정겹게 관리비가 반겨줍니다. 62만원. 이게 진짜 사업하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이런 거 다 내고 나면 생각보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기려고 사업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6시 9분 도착하자마자 세 번째 끼니 챙겨 먹습니다. 밥, 닭가슴살, 김치. 이 시즌 때는 단백질은 적당히 챙겨 먹으면서 최대한 탄수화물 위주로 좀 칼로리를 높여서 먹는 편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근육 내에 수분감을 올려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깨끗한 탄수화물 위주로,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 위주로 식단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단백질은 생각보다 시즌 때는 체중 2배 먹는데 비시즌 때는 1.5배 정도 챙겨 먹으려고 하고, 탄수화물은 무조건 1.5kg에서 2kg 정도 이제 쌀밥으로 순탄수 기준으로 무조건 500 이상을 먹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오프 시즌 가져갈 때에는 최대한 깨끗한 음식을 칼로리를 높여서 먹어주면서 본격 감량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차차 줄여나가는 그런 식으로 시즌을 진행하는 편입니다. 이제 먹고 나면 바로 부엉이의 삶 스타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겁나 맛있네.
이제 밥 먹을 때 관리비 내역서 보면서 밥 먹어야 돼. 약간 부스터 느낌? 아, 열심히 벌어야겠다. 관리비가 빡세네. 열심히 벌어야지 그러면. 저는 그냥 쓸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벌면 된다 생각해서, 만약에 이렇게 지출이 많아질 때 그 지출을 당연히 넘겨야 제가 마이너스가 안 나겠죠. 그러려면 그냥 열심히 버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쓴 만큼 벌자. 뭐더라? 화이팅. 얍. 현타 오네. 오늘 쉼없이 달리다 보니 벌써 11시 18분입니다. 식사 같은 경우는 밥, 동원 참치, 아니 사조 참치네요. 살코기 참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치까지. 이렇게 일단은 마감하기 전에 식단 시간을 한번 놓쳐버려서 바로 이제 식단 먼저 챙겨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헬스하러 가지 싶네요. 오늘 원래 11시까지 고객님이 있으셨는데 11시 고객님이 조금 이제 일찍 오실 수 있게 이제 9시가 빵꾸가 나서 일찍 오실 수 있도록 이제 조치를 취해드렸는데, 다행히도 일찍 오시고 고객님께서도 그렇게 원하셔서 조금 수압이 좀 잘 된 편이고, 11시가 잡히기를 기대했으나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일단 식사 빠르게 하고 바로 헬스하러 가보겠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시작했는데 근무는 사실상 뭐 오후 때부터 한 날이라서 그렇게 막 피곤하진 않아요. 솔직히 오래 있을 때 매장에서만 한 열 몇 시간씩 있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뭐 바깥 업무도 보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태닝도 하고 좀 바쁘게 보내고 왔거든요. 자, 어느덧 마감까지 다 끝났고요. 마감하니까 현재 시간 오후 11시 51분입니다. 일단 6시쯤 출근을 해서 12시쯤 이제 퇴근을 바로 준비하게 됐고요. 바로 이제 운동을 하러 가지 싶은데, 오늘 운동 같은 경우는 일단 등 운동이고, 저번 주에 이제 약간 프리 위주의 등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조금 신경적인 피로를 조금 고려를 해서 최대한 머신 위주로 좀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등 운동 같은 경우는 프리 위주로 한 주를 했다 치면은 그 다음은 약간 머신 위주로 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등은 조금 교차를 최대한 많이 해주는 편이고요. 이런 식으로 좀 운동 루틴을 약간씩 바꿔주면서 진행하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이제 일단은 다른 거를 막 다 묶어서 한 번에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데 이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회복이 안 돼요. 이제 나이도 들었나 봐. 확실히 회복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그 내가 원하는 부위들을 다 묶어서 할 수는 없더라고. 그러니까 회복이 돼야 근성장이 되는 건데 회복이 너무 더디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몸도 지치고, 그래서 제가 저만의 방법을 찾은 루틴이 한 주는 조금 고중량이라든지 조금 다관절 운동을 했다면 그 다음은 약간 좀 가볍고 단순하게 운동을 해주면서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근육적인 피로도 있지만 신경적인 피로를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좀 그거를 주차마다 바꿔주면서 운동 루틴을 짜는 걸 되게 선호합니다. 일단 퇴근하고 이렇게 시간이 막 늦었다 하는데 솔직히 뭐 그렇게 피곤한 건 그냥저냥이고요. 뭐 늘 이렇게 살아서 그런가. 뭐 다른 사람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이렇게 제가 10시, 11시 이렇게 고객님을 받게 됐을 때 주변에서 되게 우려를 많이 했어. 그때까지 고객님들이 계실 확률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무엇보다 약간 내가 버틸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우려를 정말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내 주변에선 좀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약간 틱틱거리면서 약간
아, 네가 뭐 그때까지 하겠냐? 버틸 수나 있겠냐? 피곤해서 네가 하겠냐? 이랬었는데 뭐 하고 있잖아. 1년째 하고 있는데 뭐 이게 약간 뭘 하든지 되게 소소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제가 10시 고객님, 11시 고객님을 더 이어받는다는 게 어찌 보면 살아가면서 딱 1시간 차이거든. 1시간. 근데 이 1시간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뭐를 할 때 1시간, 2시간 더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거라면은 저는 전혀 그런 거 없이 무조건 투자할 것 같아요. 약간 지금도 어찌 보면 제 시간을 갈아 넣고 그리고 제 몸 또한 갈아 넣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경제적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발판이라 생각하는데 일단은 뭐든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도 10시 손님 솔직히 받으면서도 아차 싶었던 게 원래 8시까지 받다가 제가 10시로 늘렸었던 거거든요. 작년 설날 때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설날 때 원체 고객님들 문의가 많이 오시고 조금 손님이 조금 되게 많아졌던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분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어? 내가 조금 더 빨리 나오던지 조금 더 늦게까지 있던지밖에 없잖아. 근데 저는 일어나는 루틴을 바꾸는 건 되게 비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내가 조금 더 늦게까지 있자. 이 판단이 선 거지. 그래서 원래는 설날 때 내가 진행하면서도 작년 설 때 진행하면서도 되게 아차 싶었어요. 와, 이거 할 수 있을까? 근데 두렵다는 생각이 들 때 용기를 가져야 돼. 그래야 진행이 되더라고.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10시까지 고객님 받고 그렇게 처음 한 달은 되게 힘들었어요. 되게 피곤했거든. 근데 한 2달, 3달 되니까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더라고. 그냥 이제는 10시까지 제가 이 미용실에 없으면 내가 출근을 했는데 10시 이전에 퇴근을 한다? 어색해요. 이제는 진짜로. 뭐 약속이 있을 때도 있고, 저도 개인 일정 때문에 좀 일찍 마감을 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막 8시 이때쯤 밖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어색한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10시, 11시, 지금 이렇게 12시처럼 비록 오늘 늦게 출근하긴 했지만 이렇게 늦게까지 있는 이 시간들이 오히려 저는 익숙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퇴근 시간이 이제는 10시 이후로 거의 고정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울 때 용기 내고 끝까지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만 생각하면은 뭐든 시작을 못해 시작을 시작이라도 해야 반응 가거든. 저도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고 바로 운동을 가는 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되게 피곤하고. 근데 이렇게 하기 싫을 때 그냥 해야 돼. 일단 하고 보는 거야. 일단 헬스장 가면 뭐라도 하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냥 거기 찍먹하고 이렇게 찍터날 건 아닐 거잖아, 솔직히. 그래도 그까지 갔는데. 저는 오늘도 일단은 등 운동 빨리 씩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끼니도 집 가서 또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오늘 4끼밖에 안 먹어서. 오늘 일단은 마감했으니까 빠르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오늘도 부스터로 시작합니다. 원래 머신 위주로 하려 했거든. 아, 근데 가자마자 또 피가 끓어서 결국에는 프리 위주로 또 웨이트 진행했습니다. 일단 운동 끝났으니까 빨리 차에 타서 타기 전에 일단 담배 한 대 피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 존나 피곤하네. 1시 40분 직장인들 늦해우 특진
담배 한 대 슥 빨면서 근데 진짜 존나 피곤하다. 씨발. 와, 절정인데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집 가면 한 2시 되겠는데. 좆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만 내일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려야지, 안 그래? 자,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도 빡시게 아주 씩씩하게 진행했네요. 이제 이 부엉이의 삶, 식단마저 또 준비하고 샤워하고 우리 애기들 챙기고 뭐하고 하면은 벌써 새벽 3시야. 그러고 이제 또 한 8시, 내일은 11시까지는 가야 되니까 8시 반에서 9시쯤엔 일어나야 이제 모든 임무를 다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제이들은 약간 이렇지 않아. 내가 해야 되는 일들, 약간, 그리고 내가 내일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저 약간 극제이여서 이런 거 하나 다 따지는 스타일이거든. 그래서 뭔가 마음대로 안 되면 되게 기분이 좀 언짢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저보고 왜 운동이나 일을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되게 높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좀 열심히 살고 조금 바쁘게 살고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어찌 보면 약간 열등감에서 좀 비롯된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왜 열등감에서 비롯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제가 되게 나약하다 생각했었거든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물론 이제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내가 그래도 좀 이 육체적인 이런 거나 정신력적으로 되게 강하다 생각을 했었어. 근데 이 현실은 그게 아닌 거야. 현실은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뛰어난다 한들, 내가 아무리 정신력이 좋다 한들, 결국 보여지는 것이나 결과물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열등감에서 비록 시작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거야.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력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제대로 된 직업조차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야. 그래서 난 내가 되게 한심했거든, 그 당시에 20대 초반에 내가. 아니 뭐 운동밖에 할 줄 몰라서 이래서 뭘 해서 먹고 사나, 가진 거 하나 없고 왜 이렇게 한심하지? 거기서 시작됐던 게, 일을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일단 돈이 많고 내가 보여지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결과물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내야겠다. 그래야만 내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열등감이라는 게 되게 좋은 건 아니잖아. 솔직히 이게 까딱 잘못하면 패닉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처럼 이렇게 약간 이게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는 이 열등감이 원동력이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 때 주변이나 특히나 나랑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내가 가진 게 없다, 니 그래서 뭐 해서 먹고 살래, 이런 말들이 날 엄청나게 자극했던 거지. 그러니까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 솔직히 내가 가진 거 하나 없고 돈 못 벌고 제대로 된 거 하나 못 하던 내 인생이었으니까 그 열등감 하나로 지금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마냥 안 좋은 건 아니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게 된 순간부터 개선을 하면 되는 거잖아. 시간이 오래 걸릴지언정. 저한테는 열등감이라는 게 나에게 가장 큰 무기로 작용을 했던 것 같아. 나를 조금이라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내가 조금 더 살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게 저한테는 열등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살고 멈추지 않을 거지만, 근데 지금은 열등감이 원동력이 아닌 나의 한계를 보고 싶어서 지금은 열심히 살아가는 게 그냥 제 한계를 보고 싶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있어. 이게 사람이
아무리 몸을 갈궈대고 정신적으로 괴롭혀도 물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러니까 나를 바라봤을 때 나는 아무리 내 육체적 정신적으로 내가 심하게 갈궈대도 쉽게 패닉에 빠지지 않아, 내 자신이.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나를 그냥 촌나게 괴롭혀 봤는데 앵간치 괴롭히는 거 아닌 이상은 내가 지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번아웃이 한 번씩 오지. 근데 담배 그냥 번아웃 왔을 때 담배 한 5개 줄로 그냥 쫙 빨아대잖아. 갑자기 아무 생각도 안 나. 진짜로 신기할 정도로. 저는 저를 조금 더 갈궈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근데 나는 약간 신기한 게, 그러니까 남이 오히려 갈궈주거나 나를 약간 하대할 경우에 그거에 더 악이 차고 더 열받아서, 와, 내가 정말 저거는 어떻게든 내가 다리를 잘라서라도 쫓아가겠다, 어떻게든 제 턱끝까지 쫓아가서 저 사람 다리를 자르겠다, 진짜 이 생각으로 쫓아가거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져도 괜찮아, 질 수 있지, 진다고 뭐 인생 패배한 건 아니잖아요.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는 법이거든. 근데 그 패배를 인정하고, 그리고 다음엔 이겨야지. 졌으면 다음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는 거에 익숙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나 지는 거 진짜 존나 싫어하거든, 나는. 저는 내 비슷한 레벨대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차이가 나는 레벨에서는 이기나 지나가 좀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비교 대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랑 비슷한 레벨대에서 그게 일이든 운동이든 뭐든 간에 내가 밀린다? 어떻게든 잡아야 돼. 쉽게 못 지지. 지더라도 턱끝까지 쫓아가서 져야 되거든.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난 무조건 이겨야 돼. 진짜 이 온몸이 막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쫓아가야 돼. 내가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절대 지는 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 이기는 거 버릇들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지는 거에 버릇들이잖아요. 절대 못 이겨요. 진짜로. 사람은 이 승리에 취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잘 나가다가 한번 고꾸라질 때도 있겠지. 근데 그것도 계속 부딪혀 보면서 많이 져본 애들이, 많이 지기만 한 애들이 아니라 많이 져보면서 쫓아가 본 애들이 잘 나가다 고꾸라져도 다시 일어서요. 계속 잘 나가기만 한 애들도 막상 고꾸라지면 일어나기 힘들거든, 진짜로. 저는 어찌 보면 이렇게 계속 안 될 것 같은, 예를 들어 내가 대회 도전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영역으로의 이제 사업 확장이라든지 안 될 거 알면서 자꾸 덤비는 이유가, 깨져봐야 돼. 저 터져보고 발표도 보고 남들한테 진짜 무시도 당해보면서 다 경험을 해봐야 내가 나중에 잘 되다가 다시 고꾸라졌을 때에도 그걸 원동력 삼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 시간에 퇴근하면 일단 제일 좋은 건 도로가 조용하니 좋습니다. 어찌 보면 저한텐 드라이브 시간이잖아요. 내가 이제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보통 이렇게 운전을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래 듣고 이런 시간 말고는 솔직히 딱히 그런 밖에 나와 있는 시간이 없거든. 거의 일하거나 아니면은 뭐 운동하거나 그중 하나니까 저한테는 일도 저는 힐링이고 운동도 힐링이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는 것조차도 정말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물론 힘들고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일수록 그냥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순간을 즐기려고 노력을 하니까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일 수도 있는데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타면서 즐기는 것 같아요. 저는 뭐 남들이 뭐라 한들 내 인생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거든. 하나하나 이렇게 도전하는 맛도 있고,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기 싫은 게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마음을 잡아보시면서 하기 싫은 것도 한번 즐겨보려고 해보세요. 뭐 안 될 수도 있고 어려운 거 알지만 그게 나중에 재미가 붙을지 누가 알아요. 아빠 왔다 이 녀석들아. 흥동이 잘 있었네. 응? 잘 있었어?
희동 들어와. 그래 임마. 잘생겼어 이놈들. 첫째, 닌 둘째고 임마. 행동이 이리 와. 밥 2개밖에 없네. 밥 해야겠는데? 조졌다. 일단은 내일은 밥 2개를 먼저 일단 세팅을 하고요. 하고 닭가슴살 2개도 미리 세팅을 해줍니다. 이거는 내일 아침에 먹을 거고요. 와, 오늘 도저히 밥할 힘이 없는데. 일단은 한 끼, 2끼, 3끼니까 이럴 때, 이렇게 밥하기 귀찮을 때 먹으려고 놔둔 백설기 2개. 일단 요렇게 4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저녁에 떡으로 한 끼 더 때우면 5끼 완성. 오자마자 짐 정리 다 끝나고 빠르게 식단을 한 끼 더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고민 중입니다. 떡을 먹을지 밥을 먹을지 빵을 먹을지. 근데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서 떡처럼 좀 소화 빠른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요 가래떡 하나랑 프로틴 먹고 바로 잘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떡 먹기 전에 에사비 먼저. 에사비는 저는 그냥 식사 전에 항상 먹습니다. 하고 요즘에 먹는 NS 프로틴. 사실은 프로틴 원래 마이프로틴 자주 먹는데 시켜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또 시켜야 되는데 또 깜빡했는데 생각난 김에 시켜야겠네요. 안 떨어지노? 프로틴 이거 한 50g? 아몬드 브리즈에다가 이거 한 50g 정도 타 먹습니다. 50g 정도 타면은 한 단백질 35g 정도 들어오겠네요. 이게 약간 곡물 맛이 나서 좋더라고. 나는 딱 떡 데워질 동안 이거 하나 싹 먹고 있으면 떡 다 데워지거든요. 아이, 그냥 먹지 뭐. 덜 섞였거든. 근데 저는 프로틴 먹을 때 약간 덜 섞여도 씹히는 그 가루 맛이 좋아요. 이상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이 약간 덜 섞였을 때 이 가루 맛이 좀 씹는 맛이 있어서 좋습니다. 현재 시간 2시 17분 새벽입니다. 새벽. 자, 이제 마지막 식단 프로틴 먹고 나서 이제 가래떡 4개고요. 그 다음 저녁에 이제 항상 자기 전에 먹는 영양제입니다. 그리고 꿀까지. 이제 제가 처음으로 찍어보던 부엉이의 삶이었거든요. 재밌게 봐주셨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아시죠? 어찌 보면 진짜 별거 없던 삶이었는데 저는 항상 고객님이 불러만 주시면 제가 기회만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하루를 다 끝내고 나니까 벌써 새벽 2시인데 빨리 식사 마무리하고 잘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 졸라 맛있습니다 이거. 안녕.